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은행텔러 우리 자격과정을 담당하는 김종희 강사입니다. 은행텔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은행의 창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을 학습하는 자격증인 거죠. 은행텔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학습하기에 앞서서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면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그리고 돈을 찾고 또는 돈을 대출하고 각종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은행 창구에서 우리가 자산 관리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도 상담을 해주죠.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게 은행텔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그리고 가장 갖춰야 될 은행텔러로서 갖춰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창구 실무적인 내용들이 주가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돈 문제다 보니까 법률상의 문제까지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가 상중하 총 3권으로 교재가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학습 내용은 여러분들 그 상중하 그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은행텔러라는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간단간단한 기본적인 실무 내용 그리고 기본적인 법률 지식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학습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뭐 시험에 합격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본 수업은 여러분들 그렇게 상중하로 나와 있는 시중 교재가 아니고 본사에서 준비한 단권화된 한 권으로 끝내는 은행텔러로 학습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먼저 보면은 여러분들 총의 시험 구성과 관련돼서는 총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1과목은 텔러의 기본 지식이죠. 그리고 2과목은 창구 실무, 3과목도 마찬가지로 창구 실무예요. 그래서 문항수를 보면은 여러분들 100문항이 출제돼요. 100문항 중에서 각각의 한 문항씩 1점씩 배정이 되겠죠. 그리고 뭐 OX 문제 이런 거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오지선다로 출제됩니다. 본 이제 수업 시간에 은행텔러 기본 지식과 관련된 1과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1과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1절은 여러분들 금융경제 일반이에요. 우리가 금융경제 일반을 학습하는 이유는 금융인으로서 일반적인 시중의 통화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지식과 관련된 금융경제 파트에서는 3문항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재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항수는 상당히 적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창구에서 우리가 실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법률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10문항이 출제돼요. 그래서 학습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법률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1과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법률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새로 나오는 용어 중심으로 용어의 개념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시험 대비가 충분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와 더불어서 그 법률의 해석 부분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만 학습을 하셔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딱딱하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업 내용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법학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시험과 관련돼서는 박사가 되실 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고객과하고 만났을 때 실무를 할 때 창구에서 고객하고 처음에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고객과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3절에서 다루고 있죠. 고객 서비스 그리고 창구 마케팅이라는 우리가 전로다에서 출제가 되는데 6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평이한 문제예요. 그래서 6문항 중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직접 문제를 보게 되면은 최소한 4문항, 5문항은 다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고 재밌고 쉽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고, 혹시나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본 교재에 너무나 기출 문제가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행 창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은행 직원들이 개인적인 우리가 일로 고객들과의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은행 직원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조직 문제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부적인 통제라든지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제도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실 건데 상당히 좀 딱딱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문항수로 보면은 8문항이 출제되는데 문항수가 상당히 좀 많죠, 여러분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통제하는지 그 권한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던 그 내부 통제 제도와 관련돼서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대비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1과목 여러분들 기초 지식, 기본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실무에 앞서서 학습해야 될 기본 지식은 경제라든지 법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총 문항수는 이제 27문항이 출제되는데 27문항 중에서 여러분들 각 과목별로 괄학 기준이 있어요. 괄학이라고 하는 것은 40점 기준인 거죠. 그래서 40점이 넘어서려면은 최소한 11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11문제 이상은 맞춰야지 충분히 이제는 괄학이 없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과목 관련된 부분들은 11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27문제 중에서 25문제 이상 맞출 정도로 상당히 평이한 내용들로만 시험 문제 출제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득점 과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한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 수업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우리가 학습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